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이겁니다. 부동산 공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럼 이제 지금 쭉 수업하는 진행하는 방법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부동산 공법이 왜 이렇게 어렵나요? 많이 얘기합니다. 진짜 어려워요. 올해 시험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공법이 왜 어려우냐면 첫 번째가 용어가 뭐죠? 생소해요. 지금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처음 보는 용어 되게 많이 보셨잖아요. 용어가 생소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휘발성. 아까 우리 외웠는데 생각이 또 갑자기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운 내용도 딱 가자마자 바로 잊어버려요. 그 정도로 여러 과목 중에서 가장 휘발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공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죠. 양이 너무 많다는 거. 이 세 가지 때문에 부동산 공법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부동산 공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하나씩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제시할 건데, 첫 번째 이제 용어 부분은, 용어는 아까 얘기했죠. 이겁니다. 이거죠. 개념 이해예요. 용어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 개념을 이해하면 그 용어에 대한 내용은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밴드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그 밴드에 보면 합격생이 이제 올리신 글이에요. 합격 수기 형태로. 62세 인강생이랍니다. 뭐 세미 열정의 강의 때문에 72.5점을 받았대요. 많이 높게 받았죠. 근데 이분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세요. 그래서 일이 있으면 일을 하시고, 일이 없으면 다시 또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한 얘기가 뭐냐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외우기에는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념을 이해시켜주고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휘발성입니다. 휘발성이 되게 높은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거냐, 이게 제일 큰 거죠. 어떻게 보면 휘발성이 높은 것은 이겁니다. 암기해야 될 내용을 딱 정리해주고 그걸 뭐 하죠? 반복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같은 위치에 계속 반복적으로 물방울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구멍이 뚫려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바늘 있죠, 바늘. 자그마한 바늘을 가지고 코끼리 있죠. 코끼리를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죽을 때까지 찌르면 돼요. 죽을 때까지 찌르면 돼요. 그러면 가능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다가 제일 힘든 게 반복이에요. 새로운 게 오면 그나마 재미가 있는데 했던 내용을 계속 외워나가야 되니까 이것만큼 지루하고 힘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반복이라는 부분을 너무 힘들어하고 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암기는 안 돼요. 진짜. 아무런 방법을 하더라도 첫 번째 끝은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있죠. 오늘 배웠던 내용 부분을 제가 항상 수업을 하면 그걸 정리해 드린다고 그랬어요. 암기해야 될 사항. 그래서 나중에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12월 초에 기출 키워드 암기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물론 이거 프린트로 다 나갑니다. 나갑니다. 그래서 책을 구입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소책자로 나와서 그냥 들고 다니면서 암기하기 편하도록 그냥 묶은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하기 힘든 분들은 이거 구입하시면 되고, 아니면 난 책 구입하면 프린트로 볼래? 프린트로 보셔도 돼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정리를 딱딱 다 해드리는데, 자 보세요. 암기장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오늘 한 내용입니다.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인데, 이 군은 광역시 관할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여기가 빵꾸가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외우는 게 아니고 15개년 기출문제를 분석해가지고, 이게 요약정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요약정리면 동그라미 1번, 2번 해서 보기가 좋죠. 물론 그렇게 좀 만들기도 했는데, 지문 자체가 눈에 익어야 시험장 가서 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지문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책만 가지고 보는 거 아니에요. 수업을 듣고 이해를 하셔야 이게 눈에 들어와요. 아무리 혼자서 이거 본다고 하면 못 본다는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수업을 듣고 기출지문을 보고 왜 이게 보일 정도 되면 기출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안 보인다는 얘기, 기출문제가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고 그러죠. 시험 문제 이거 두 개를 또 다른 걸로 내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내고 한 번은 이렇게 내고 한 번은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 문장을 통해서 시험 문제 나왔던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서 거기다가 키워드가 되는 시험 문제 답을 바꾸는 것만 가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키워드 암기장이에요. 이거는 언제부터 하냐면 이제 12월 달의 초에 암기장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 수업은 1월 달 나갈 때 그때부터 이 암기장 키워드하고 프린트하고 프린트로 나가고 이제 이거 책 가지고 있으면 책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할 겁니다. 이거 가지고 나중에 또 숙제도 하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할 사항을 정리해 두면 이걸 반복적으로 외우는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해결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게 감사드립니다. 제일 걱정 많았던 공포에 80점 받았습니다. 채점 결과 보자마자 소리 질렀습니다 하고 보세요. 오늘 아침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암기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속독 읽었어요. 한 2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왜냐하면 6개 법령 다 아니까 그 지문이 쭉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에 처음 볼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시험장 갈 때쯤 되면 1시간 반이면 정독해서 다 읽어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렇게 해서 읽고 갔다는 얘기. 평상시에도 암기장을 수시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공법을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보시면 뭐 제가 이제 예전에 방문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학교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취입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이것도 타수험생들도 많이 듣고 하니까 뭐 중간에 너무 아파서 몇 달을 공부를 못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암기장하고 필수서를 보면서 여기 필수서가 나오는데 에듀윌에서는 이제 뭐냐면 합격서라고 해서 3월 달에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커리큘럼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때 할 때 이 얘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프린트는 받으셨죠? 예. 그래서 암기장이 너무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은 좀 늦게 시작했는데 늦게 시작하셨어요. 늦게 시작해가지고 수업 자체를 5월달에 시작하셨는데 뭘 하면 됩니까? 하고 물어보길래 기본적인 거 가정하고 그리고 암기장 부분을 mp3로 다운받아가지고 암기장 수업을 별도로 제가 해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귀에 피날도로 진짜 귀에 피날도로 들었대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70점 나왔다고. 우리 시험이에요. 제가 뻥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밴드 가르쳐 드릴 땐 거기 가보면 합격수기 다 나와 있어요. 이분은 올해 합격생이 아니고 재작년. 작년에는 공법이 쉬웠어요. 공법이 쉬우면 뭐 거의 똑같아요. 근데 재작년이 공법이 또 어려웠거든요. 그때 이분이 거의 한 70세, 나이대가 70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80점이 나왔어요. 엄청 높은 거예요, 진짜. 근데 이분이 어떻게 공부하셨냐면, 자, 보세요. 강의 영상에 첨부 자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암기장을 제가 프린트를 첨부 파일에서 올려드리잖아요. 올려드리는데 그거를 온라인 수강생들은 안 주고 오프라인 수강생만 주는 줄 알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칠판에 아까처럼 암기장 올렸잖아요. 그럼 그걸 정지시켜 놓고 그걸 전부 다 하나하나 뭐 했다는 얘기예요. 다 적은 거예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본인이 적은 걸 합격하고 나는데 이렇게 올린 거예요. 전부 다 본인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머리도 나쁘고 학벌도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 합격한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손목 다 나갑니다. 근데 본인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80점이면 정말 높은 점수입니다. 물론 이분은 1차 합격하고 2차만 하셨지만 그렇게 돼요. 자, 공부량인데 많은 공부량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한 게 이거죠. 버려야죠. 이것저것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올해 수업하면서 그러니까 34회 말고 33회 시험을 준비하면서 수험생한테 작년이 쉬웠기 때문에 모든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33회는 어려울 거다. 공법이 어려울 거다.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전 딱 얘기했어요. 공법이 어려우면 절대 많이 하면 안 된다. 가지치기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왜냐면 어렵게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독이 돼요. 왜 독이 되냐면 저도 이제 관리공단 부분 출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알지만 출제원이 마음 먹으면요
어떻게 내냐면 그냥 조절하는 난이도 문제는 그냥 못 맞추게 내는 거예요. 올해 시험 보세요. 올해 시험은 그런 거잖아요. 아예 누가 그걸 예상해서 맞출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범위를 넓혀서 보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기출에 나왔던 것들, 정말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 있잖아요. 그걸 내가 받아서 그 문제만큼 틀리지 않도록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쉬우면 또 점수가 올라가요. 어차피 상대평가 아니잖아요. 절대평가예요. 그럼 제가 양을 줄여줘야 다른 과목 공부를 하죠. 공법이 양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줄여도 양이 많아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줄였는데도 양이 많다고요. 그만큼 기출이 양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더해요. 그래서 동차를 포기합니다. 아유, 난 공법 때문에 동차 못하겠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과목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돼. 이건 버리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버려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저는 초시 동차 합격 예정인데 공법 처음 입문 강의 들을 때 뭐 이리 양이 많은지 한참 힘들 기억이 나요. 근데 차츰 양을 줄여주시면서 강의해 주시고 공법은 50점만 맞으면 되는 거다 하시면서 얘기를 해요. 정말 그 말이 톡톡히 33회 시험 체감했어요. 교수님 덕분에 57.5점, 50점 맞았는데 57.5점 더 맞았어요. 예, 맞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방대한 공법 양을 늘리기는 쉽지만요, 줄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 줄여주시는 위험 감수는 교수님 몫인데 정말 거기서 감사드립니다. 줄였는데 안 나오면 끝장이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사람들이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와요. 예,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합격 시스템이 뭐냐면 일단 실강으로 들을 때 그 실강으로 나온 걸 그대로 영상을 찍어서 인강으로 볼 수 있도록 하죠. 그때 수업을 들을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업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그게 한번 복습이 된 거예요. 근데 수업 들을 때 집중이 안 되면 다음에 내가 그 강의를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복습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수업 시간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엄청난 노력을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시간별로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가지고 연습하고요. 그리고 돌려서 가독성 높일 수 있는 방법 생각하고 PPT도 그런 식으로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교수님은 PPT가 틀려요.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책에도 PPT 보면 더 저걸 한 땀 한 땀 PPT를 보신 분들은 알아요. 지금 이거는 뭐 약간요. 나중에 책에도 자체가 PPT로 나와요. 예.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업이 있을 땐 제가 전날에 거의 잠을 못 자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정도로 제가 열심히 안 하면 정말 간절하게 여기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 앞에 서서 대충 수업하면 그게 뭐가 되냐고요. 돈 내고 와서 듣는데 정말 그게 아깝지 않도록 제가 이 시간에 정말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죠. 이건 그 전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업을 들으니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할까. 많은 교수님들이 다 그렇게 알겠지만 저 또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실강을 인강을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수업을 들으면 이제 일주일 동안 복습을 해야 되죠. 한시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 밴드를 만들어서, 밴드는 지금 있습니다. OX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오늘 이제 수업을 했잖아요. 그럼 오늘 강의가 온라인으로는 아마 화요일 날 올라갈 거예요. 화요일 올라갑니다. 화요일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화요일 올라가면 아마 그 수요일부터 해야 될 수밖에, 원래 월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수요일 날 오늘 한 내용 있죠. 오늘 한 내용을 기초과정 때는 세계 선지를 OX를 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제가 올립니다. 6시에 어디 올리냐면 여기 밴드. 그래서 밴드 들어가서 검색에 오쉬운 부동산 공법이라고 치면 검색 결과가 5개 나와요. 7개가 나와요.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오쉬운 돼 있고 제 인원 그림 나와 있고 멤버 수가 이제 11,000명, 12,000명 정도 돼요. 니드가 오쉬운입니다. 제발 다른 데 가입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여기도 부동산 공법 오쉬운, 여기는 제가 안 해요. 여기 472명이야 들어가서 교수님 자료 언제 줍니까? 저는 왜 안 줍니까? 언제?
여기서 숙제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제가 답답했으면 여기 가입해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기서부터 검색이 안 돼요. 네. 이겁니다. 이거 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들어오시면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스팸 때문에. 이 스팸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한 사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한테 쪽지를 또 보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걸어놨기 때문에 들어오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비밀번호가 5417입니다. 그래서 5417로 입력을 하시면 제가 승인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가입하시고 쓰시면 돼요. 이거요.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벌써부터 오시훈 교수님 비밀번호 바꿨던데 몇 번입니까? 제가 다른 학교에서 이제 올해 스카우트 되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강의를 못 들으니까 이제 밴드라도 해야 되는데 비밀번호 물어보신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5417 이렇게 돼요, 비밀번호. 그래서 이거 하면 가입해서 제가 승인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제 합격 수기하고 뭐 쭉 나와 있고요. 지금은 글이 거의 없어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아시겠죠? 수요일부터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OX 선지 3개 올립니다. 그럼 3개 올리잖아요. 그럼 쭉 올라가면 아침 제가 몇 시에 올린다고요? 6시. 그럼 제가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5시에 일어나요. 이걸 예약 걸어놔도 돼요. 예약 걸어놔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제가 나태해지기 때문에. 5시에 일어나서 문제 만들고 올립니다. 그리고 올리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올리면 1번, 뭐 이렇게 2번 이렇게 쭉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연습장을 하나 만드세요. 공법 OX 연습장 이거 다 기출문제입니다. OX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한번 지문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적으세요. 그냥 1번 쭉 적고 2번 적고 3번 적고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딱 한 걸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댓글로 숙제 올립니다 하고 올리면 돼요. 그럼 제가 그 밑에다가 답글로 숙제 도장 찍어줍니다. 한 명씩 전부 다. 근데 정말 내가 시간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올라오면 그거 사진 캡처할 수 있죠. 캡처해서 그렇게 푸셔도 돼요. 그거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댓글로 그냥 OX로 푸셔도 돼요. 됐죠? 근데 그거는 도장은 안 찍어드리고 확인만 합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그게 바로 숙제입니다. 온라인상의 숙제. 그래서 실강 분들도 해주시고 온라인 듣는 분들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기본 과정 가서는 5개 선지식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언제까지냐면 금요일까지 올라갑니다. 토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거 있죠. 그거를 복습할 수 있도록 전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체를 토요일날 올려드려요. 그러면 한 번 쭉 또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안 올라가고 이렇게 돼요. 웬만하면 거의 6시에 올라가는데 6시에 안 올라가는 경우는 제가 몸이 좀 안 좋을 때입니다. 그럼 조금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거의 6시에 명절 때도 올라갑니다. 거의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분이 기본적인 한 분인데 합격하신 분이에요. 매일 출근하면서 교수님 밴드 문제풀이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해요. 이동하면서 회사에 딱 조금 일찍 도착해서 그 밴드부터 먼저 푸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일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루틴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OX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난 뒤에는 다음 주에 오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바로 본 수업을 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밴드 딱 가입하시면 제일 처음 글이 올라간 것은 이제 숙제는 없기 때문에 이게 올라와 있을게요. 이게 지금 제가 언제 10월 29일 날 시험 당일이죠. 올해 시험 당일날 올린 거예요. 올릴 때 뭐냐면 40개 선지 부분 마지막으로 시험장 가서 볼 수 있는 거 그거 올려드리고 그게 또 몇 개 나왔고요. 쭉 올렸는데 댓글 보세요. 857명이 올린 거예요. 합격했다고.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거짓말 아니고 쭉 올라가 있어요. 85점 받으신 분도 있고 또 50점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안 되신 분도 있고 쭉 돼 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떨어졌지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분도 있고요. 또
다른 과목 때문에 안 돼서 또 1차가 안 돼서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돼요. 뭐 세 달 만에 동차 합격했다고 하신 분도 있고 뭐 학원 다니다가 제 수업 단가로 들어가지고 뭐 했다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당일날 뭐 이런 부분들 난이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시험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하면 된다. 65점 받았다. 또 한 분이 마지막 딱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뭐 시험 준비하면서 공부 때문에 엄청 힘들어 마음대로 놓고 묵묵히 있으면 하라는 대로만 쭉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동영도 이것저것 많이 안 풀었고요. 대신 교수님이 하라는 것만 했고 기본이 뭐냐면 기출 변형.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답이 눈에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출 문제에서 1번이 답이었다면 다음에는 2번을 답을 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1번만 그냥 외우는 거예요. 답을 맞추는 것만 급급하죠. 그게 아니고 2번을 다르게 바꿔서 시험 문제 낸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기출 변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 풀었고 실제 시험에서도 외쳤습니다 하고 기본이 중요하지 뭐 과연 이것만 알아도 될까? 양을 줄여주니까. 근데 그 말이 옳았다는 거. 덕분에 공법에서 예상 점수 이상 잘 받아서 그래서 공법 공부 시간 줄여서 다른 과목 집중한 탓에 중개사부터 90점. 공인세법도 그러니까 공법을 줄여주니까 양이 안 그래도 많은데 그래도 좀 줄여주니까 다른 거 공부할 시간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들이 쭉 지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전부 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합격 시스템 가지고 진행해 나가도록 할 거고 그리고 1년 커리를 한번 보세요. 아까 아마 프린트 제가 드렸다고 얘기했는데 한 장짜리 있죠? 온라인상에도 아마 올라가게 될 건데 1년 연간 강의 계획서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전체 커리에 대해서는 한번 그 이영방 선생님이 얘기 한번 하셨죠? 커리에 대해서는 1년 커리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 커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놓은 거고 다른 건 뭐 크게 말할 거는 제가 없고요. 일단은 수업에 나갈 때 위에 스탠다드 과정 보시면 1월달, 2월달, 3월달은 기본서 가지고 키워드 암기장하고 같이 해서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3, 4, 5월달에는 합격서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갈수록 양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기본서가 한 780페이지 가까이 돼요. 교재가. 그 안에는 참고서 형태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끝나면 3, 4, 5월달에 한 250페이지? 그 정도로 양을 팍 줄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게 합격서입니다. 그게 3, 4, 5월달에 수업하면서 기출문제도 같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별도로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6월, 7월달에 그 합격서를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출 응용하고 그리고 8월달에는 단원별로 모의고사를 해서 각각 단원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단원별 모의고사. 이것도 학원에서는 돈 내고 들어야 돼요. 근데 다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듀윌이 장점이 뭐냐면 처음 할 때 금액이 좀 높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과정이 기출부터 시작해서 단원별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5반기라는 게 나오죠. 가운데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드려야 될 거 5반기. 5반기가 뭐냐면 오시훈 교수의 반복 학습에 기름 붓다. 그걸 5반기라 그래요. 오시훈 교수의 반복 학습에 기름 붓기.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반복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반복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기름을 부어 드리는 거예요. 저건 뭐냐면 멱살 잡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관리 프로그램. 실강으로 오신 분들은 제가 아까 숙제 내주면서 케어하고 온라인에 보신 분들은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밴드에 나중에 지금 이 숙제 말고 나중에 숙제방을 따로 만들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단계별 숙제방이 있어요. 한 단계를 마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오고 그 다음 단계를 어느 정도 완수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어요. 온라인 분들은 거기서 숙제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강에는 멱살 잡는데 우리는 왜 멱살 안 잡느냐 하시면 돼요. 아니, 온라인도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나중에 이제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고 기초가 끝나고 11월, 12월 기초가 끝나고 1월 달부터 아마 그건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OX만 가지고 해 주시고 온라인 분들은 실강하신 분들은 계속 같이 지금 실강하고 있는 거 그대로 진행해 나갈 겁니다. 아까 숙제 얘기했던 거 있죠. 그거 과정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공법 체계 잡기. 이거는 기초 과정에 있는 과정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아까 암기장 있죠. 공법 키워드 암기장 가지고 이제 2, 3, 4, 5, 6월 달까지 그거 가지고 계속 숙제를 돌립니다. 계속 반복해서. 온라인 있는 분들은 그거 가지고 숙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7, 8, 9월 달, 10월 달에는 기출 응용. 이제 문제에 접근해야 되잖아요. 이 기출 응용 가지고 또 돌리고 이렇게 3단계.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분들은 그렇게 나중에 밴드에서 숙제방 만들면 그렇게 진행해 나갈 테니까 그건 제가 별도로 공지할 테니까 따로 질문을 하지 마시고 제가 온라인상에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밴드에 공지할 테니까 질문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강 오신 분들은 이거 시스템 부분 돼 있으니까 학원 테스트 아까 신청하시고 난 뒤에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않고 다 하시잖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오시면 그랬는데 공법에서 과락 나왔다. 그러면 제가 다음 해 등록하실 때 전액을 제가 등록해 드립니다. 과락 나오면.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거든요. 나는 한번 기적이 아니고 한 번 만들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합격하는 게 중요하니까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진짜로 만약에 과락 나왔다 그러면 과정 다 했는데 제가 아까 숙제 다 체크하고 했는데 과락 나오면 제가 진짜 다음 등록할 때 제가 다 전부 다 제 과목 말고 전체 과목 다 등록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할 테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아마 23년도 34회 시험을 재도전하는 수험생분들이 있을 겁니다. 새롭게 시작한 분들도 있지만 근데 재도전 하신 분들이 가슴이 너무 아프죠. 왜? 한 개 차로 떨어지신 분도 있고 아깝게 2개 차로 떨어지신 분도 있고 또 차이가 많이 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머뭇거리시는 분들 많아요. 할지 말지.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 글을 하나 남기고자 해요. 언제나 새벽은 당연하다는 듯이 지나가고 눈부신 햇살 가득히 머금은 아침이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구태여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고 힘껏 꽃피어나기를 바랄게요. 때로는 알 수 없는 내일의 것들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강인한 당신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겨낼 테니 희망을 잃지 마세요. 모든 순간이 따스한 봄날로 물들 거예요. 반드시 만개할 당신을 응원할게요. 어떠한 아픔마저 모두 당신의 별자리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해서 그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더 앞에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함께 할 테니까 1년만 더 힘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보신 분도 마찬가지고 마음은 아프고 힘들겠지만 아시겠죠? 우리가 1년 동안 많이 힘들 거예요. 진짜 힘들지만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 실강의 분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 힘을 대어주세요. 볼 때마다 잘할 수 있다. 합격하실 거다. 이래야지. 너 안 돼? 나 아까 보니까 너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 상대평가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서로 위하는 마음. 좀 웃으면서 수업도 뭐죠? 즐기면서 어차피 듣는 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자고요.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